5천이든 1억이든 피가 붙었을 때 매도를 하고 나오셔도 괜찮고요. 네, 안녕하세요. 4월 1일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멘토님이 진행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물론 이 라이브를 김멘토님이 주로 진행을 하시지만 종종 저나 혹은 다른 선생님이 나와서 이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나와서 저희 더 낙찰TV 라이브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또 물건 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4월 첫날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엊그저께 2024년이 된 것 같았는데 벌써 2024년도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학원으로 오는 길을 보니까요. 오는 길에 꽃들이 막 이제 피기 시작해요. 개나리는 이미 폈고요. 벚꽃이나 또 이런 목련들이 꽃몽우리가 져가지고 이번 주에는 다 개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좀 풀리고 있고 따뜻해지고 있고 이제 봄인 거죠. 그만큼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소중히 여기시면서 목적하신 바를 향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열심히 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 더 낙찰TV가 이제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가입 문의가 계속해서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과 이 교육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내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 그래서 경매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좀 쉬셔도 되는데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명의로 우리가 경매, 투자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 사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런 단기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요. 중장기로 접근하시는 게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단기로 조금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것보다는요. 그 가치가 상승할 만한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돈을 버시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로 접근하시면 좋은데 그럼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것도 정답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 됩니다. 각자의 투자금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물건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황금성이 뛰어난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하시죠. 맞아요. 아파트 괜찮습니다. 충분히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어떤가요? 좀 많이 비싸죠.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아파트 투자하면 너무 좋지만 내가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여력이 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빌라를 좀 봐야겠죠. 근데 빌라는 아파트 대비해서 어떤가요? 시세 차익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아파트가 올라가는 만큼 빌라는요, 그만큼 따라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반 빌라를 보실 때는 사실 중장기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단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빌라 중에서도요,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빌라가 있죠. 뭐죠?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빌라입니다. 근데 요즘 재개발 구역이 여기저기 막 정비 사업이 엄청 묶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리고 종류도 되게 다양합니다. 신속통합 기획도 있고요, 모아타운도 있고, 역세권 재개발, 공공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 3080 플러스에서 너무 많은데 추후에 제가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재개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하나 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아타운이 뭐죠?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모아서 공동으로 블록 단위로 정비 사업을 하는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아타운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 라이브 오늘 저녁까지 해야 됩니다. 힘드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 투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모아타운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 포인트만 좀 집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모아타운을 아시려면요. 그 전에 신속통합 기획에 대해서도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경매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 매각 허가를 지자체가 아니라 법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택이 여러 개 있어도 그리고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이 구역 내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낙찰받고 이걸 매도하려고 하면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은 어때요? 조건이 필요하겠죠. 무주택자여야 하고 실거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재개발은요. 각 단계로 진행을 하잖아요. 처음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되고 사업시행 인가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와야 그다음에 철거하고 이주하고 착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단계로 진행될 때마다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어때요? 아파트로 변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만큼 리스크는 적죠. 이제 리스크가 적은 만큼 어때요? 가격은 많이 비쌉니다.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초기 단계는 어때요? 조금 더 싸겠죠. 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요. 아파트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분쟁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요. 리스크가 큽니다. 이 리스크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이 각 단계로 진행될 때마다 피가 조금씩 올라간다.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속통합기획은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각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호가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피가 더 올라가는 건 맞는데 쉽게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쉽지가 않죠. 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아타운은 여기서 장점이 생기는 거죠. 각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매도가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각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눈치를 보고 가격이 좀 올라갔다 싶으면 매도하고 나와도 되는 거죠. 물론 이곳이 사업성이 너무 좋고 동의서 진구도 너무 잘 되고 협조도 잘 되고 하면요. 물론 끝까지 아파트로 변모할 때까지 아파트를 받을 때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정보가 어떤가요? 굉장히 빠르죠. 예전 같은 경우 호재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 호재가 진행되고 가격이 반영될 때까지는요. 시간이 좀 이런 식으로 가격이 반영이 됐겠죠. 근데 요즘 정보가 너무 많죠. 빠르고. 그러면 호재가 발표나고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자마자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 반응을 합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것들은요. 가격이 그만큼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선점을 해 놓는다고 하면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자마자 5천이고 1억이고 금방 올라갑니다. 이런 물건들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물건 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52177. 사실 저희 회원님들이랑 지난주에 같이 임장을 다녀왔던 물건이에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이고요. 자, 토지는 8.6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15평입니다. 전용 면적이죠. 확장 면적이 있다라고 하면 실면적은 조금 더 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4억 2,600만 원이고요. 근데 여러 번 유찰이 됐어요. 여러 번 유찰되다가 5회차에서 변경이 되고 이번에 6회차에서 감정 그 가격으로 다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사진 잠깐 좀 볼까요? 전체 5층 중에 4층이고 보면 이게 골목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빌라죠. 401호구 출입구는 이렇게 생겼고 사진상으로 저희가 파악할 만한 정보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감정평가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약간 사진만 찍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충분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도면이 하나 나와 있어서 좀 보시면 저희는 방이 3개입니다. 방이 3개고 화장실 2개 있고 주방 있고 또 거실이고 또 확장 면적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평보다는 조금 더 크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02호랑 나와 있는 구조를 보면요. 계단은 있는데 뭐가 없죠? 엘리베이터가 없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 중에 4층이다. 좀 오르고 내리는데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빌라를 보실 때는요, 반드시 내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요. 빌라는 아파트랑 달라서 개별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구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빌라 들어가 보니까 세탁기, 건조기 들어갈 자리도 없고요. 심지어 냉장고 자리도 없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빌라는 내부를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에 뭐 임차인이든 점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좀 내가 배를 눌러보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하시면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구조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 윗집이라도 조금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 내 빌라를 보고 난 다음에 주변의 빌라들도 반드시 내부에 들어가서 보셔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라가 좀 수고가 들어가죠. 우리 같이 내부를 보면 좋긴 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분양 당시의 사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주방도 잘 되어 있고요. 깔끔하죠. 이미지 월도 있고, 여기 소파 한 3인용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중문도 있고요. 그리고 거실, 뭐 크진 않지만 아담하게 있죠. 그리고 기역자 모양의 주방, 여기 충분히 냉장고 들어가고 식탁 들어갈 공간도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화장실도 2개고 뭐 깔끔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입찰하실 분들은 반드시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고 우리 권리 분석도 해보면, 저희 거는 2014년도 5월 26일 날 만들어진 한 10년 차 된 건물이고요. 쭉 내려보시면 임차인이 2명 있습니다. 임차인이 2명 있는데 하나가 뭐죠?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래서 이 땡땡님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한 채권을 양도를 하고 임차권 설정을 하고 나간 상태인 거죠. 나간 상태이고, 우리 권리 분석도 그냥 해보면요. 말소 기준 권리가 언제예요? 21년 2월 18일. 전입일자는 2020년 7월 10일.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확정일자죠. 배당 받아가는 순서, 우선 변제권도 문제가 없고요. 그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당 받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좀 크죠. 4억 2,500.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건물 등기에서 3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 순서가 5번째입니다. 먼저 받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 경매, 뭐 유익비든 뭐든 집행비든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요. 3가지가 있죠. 더 받아갈 수 있는 게 최우선 변제금 하고요, 임금 채권하고 당해세 조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면 조세로 보이는 게 좀 있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받아가지는 않고요. 임차인의 확정 일자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이 앞서는 부분만 받아가죠. 근데 그 법정기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어요. 시간상으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덜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받아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보증금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조세채권까지도 있는 이 물건을 제가 왜 소개하려고 하는 걸까요? 위에 쭉 보시면 이게 5차까지 떨어졌다가 6회차에서 보증금 그 금액으로 다시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24년 3월 6일 날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겠죠. 여기서 인수조건 변경 확약 및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대요. 그래서 앞에 들어가서 세부 내역을 보시면 이 내용이 있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번호 6권 임차권 등기를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제출이 됐는데, 내용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임차 보증금 전액을 변제 못 받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인 거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이 금액보다 낮게 쓰더라도 나한테 인수되는 금액은 없다. 조세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인수되는 금액은 없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입찰 볼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치 한번 좀 볼게요. 자, 오늘 물건 이름이 예담빌입니다. 예담빌.
위치를 보시면 무슨 구에 있나요? 우리 예단빌이 마포구에 있습니다. 마포구. 마포구가 서울에서 어떤 입지인가요? 자, 여기에 마포구가 있고요. 마포구가 있고 위에 서대문구가 있죠. 마포구가 입지가 좋은가요? 아니면 서대문구 입지가 좋은가요? 서대문구에는 연세대학교도 있고 세브란스 병원도 있죠. 이거를 가지고 있는 서대문구가 좋아요? 아니면 마포구가 좋아요? 마포구죠. 왜 마포구죠? 한강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의 입지는요, 한강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한강에 많이 붙어 있을수록 가까울수록 입지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규제 지역으로 좀 묶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가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다시금 올라가면 구를 또 규제를 하겠죠. 그럼 이 강남 상구랑 용산구 다음이 마포구다. 마포구다. 그만큼 마포구의 입지를 보시면 되고, 마포구가 왜 입지가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DMC 일자리가 있죠. 부잣집 막내 아들, 네, DMC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동역에도 일자리가 있습니다. 또 이 여의도나 아니면 광화문 이쪽으로도 지하철을 이용하면 30분 이내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이 마포구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연남동에 상권도 있고요. 홍대 원래 유명하고, 그다음에 상수역, 합정역, 그리고 망원역까지 엄청난 힙한 상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 물건의 위치를 보시면 여기 마포구청역까지 한 1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망원역까지도 한 1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역세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한강공원. 한강공원을 한 8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한강이 그냥 내 앞마당처럼 공원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가면 이런 뷰가 있는 거죠. 한강. 내 앞마당에 이런 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이랑도 굉장히 좀 가까운 곳에 있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빌라는 초등학교. 여기 동교초등학교까지 한 3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망원초등학교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망원시장. 상권이 엄청 괜찮거든요. 주말에 가보면요, 아마 사람들 때문에 걸어 다니기도 힘듭니다. 어디 힙한 카페들 굉장히 많은데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망원시장도 있죠. 망원시장 우일락 있죠. 네, 유명한 데인데 광고는 아닙니다. 고추 튀김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런 상권들이 잘 발달돼 있고, 또 옆에 가면 하늘공원에 노을공원에 이런 친환경적인 인프라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입지도 괜찮고요. 그리고 마포구라는 게 또 일자리도 있고요. 인프라도 괜찮은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좀 아쉽죠. 이게 중장기로 접근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물건이 있는 곳이 이 망원 2동입니다. 아직 정비구역으로 묶이지는 않았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요, 이 한강공원 바로 앞에 지금 모아타운 2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모아타운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모아타운을 몇 개 좀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아타운 2차입니다. 그만큼 사업성도 괜찮고요. 동요율 진구도 굉장히 빠르고 진행 속도도 빠릅니다. 이미 여러 구역 몇 군데는요,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났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가 왜 좋아요? 바로 앞에 한강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올라가면요, 한강 뷰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강까지 한 2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 앞에 한강공원을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일대를 좀 보시면요, 이 망원동하고 성산동은요,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요. 다 빌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망원동 2동에 그냥 나홀로 아파트 몇 개만 좀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은 이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 2차 아파트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빌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순위 아줌마가 어때요? 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개발 구역들이 묶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역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도 신속통합기획으로 묶였는데 작년 11월에 좀 선정이 됐고요. 조금 더 줄여보면 이 마포구청역 일대 모아타운 2개가 지정이 됐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조사를 해보시면요, 여기도 지금 마포구청역 역세권 재개발해서요, 동의서가 한 50% 정도 지금 진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구역 지정은 안 됐고, 여기가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뒤에 있는 아줌마들도 화가 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모아타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오늘 물건이 있는 곳은요, 여기도 현재 모아타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묶여서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이게 작년 11월부터 동의서 진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이거 1, 2, 3 다 동의서 30% 이상을 넘겨가지고 현재 신청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토지 등 소유자가 3,600세대인데요. 여기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요. 7,800세대.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름도, 요즘 이름도 되게 잘 짓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멋지게 졌는데, 월드컵 뉴시티에서 공모 신청 동의율이 달성됐다. 그래서 4월에 마포구청에서 주관 설명회를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으로 6월에 확정은 아닙니다. 아마 발표가 날 거죠.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아타운 요즘 어때요? 선정이 되자마자 가격이 엄청 오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모아타운을 접근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미 구역이 지정된 곳도 괜찮긴 하지만 이제 구역 지정 조금 전, 곧 될 것 같은 것을 좀 노려보시면 한 번에 5천이든 1억이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큰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입지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그리고 여기만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 7,800세대, 여기 뭐 5,000세대, 5,000세대, 3,000세대, 5,000세대 들어서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여기 일대가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뭐가 발달할까요? 학원가가 발달하겠죠. 학원가가 발달하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가겠죠.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요. 이 일대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좀 비교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긴 한데 여기 있는 아파트가 한 지금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12억, 13억 정도 하고 조금만 내려가서 상수역 인근에 보면 여기도 오래됐습니다. 아파트들이. 근데 한 15억에서 많게는 17억, 18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망원 일동 바로 한강뷰가 있는 데는 얼마일까요, 가격이? 최소한 20억 정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오늘 물건이 있는 구역도요. 앞에 막힌 게 없기 때문에 일부 한강뷰가 나옵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최소한 17억, 18억 이상은 되겠죠. 그 정도의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로 이 물건을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고 5천이든 1억이든 피가 붙었을 때 매도를 하고 나오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입지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추후에 아파트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셔도 괜찮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분들 명의로 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오늘 물건 추천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할 거거든요. 마무리하는데 우리 4월이잖아요. 4월이라서 저희가 4월에도 우리 평생회원 낙찰반이 개강을 합니다. 평일반은 4월 12일 금요일 날 1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반은 4월 13일 토요일 1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경매 이론만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단순히 경매 공부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투자금을 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자산을 확장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수업은요, 실용적이고 또 실질적인 수업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경매가 처음이신 분이라고 하시면 충분히 재수강할 수 있도록 좀 열어놨고요. 플러스해서 저희는 또 평생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규모 학원들과 다르게 저희는 소규모 인원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경매 처음이신 분들도 그리고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도 할 수 있도록 될 때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인사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제가 좀 라이브가 많이 어색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은 그쵸, 지자체가 아니라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네, 오늘 라이브 완전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강의 감사합니다. 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산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움직여야 되겠죠. 걸어가야 되겠죠. 내가 그냥 제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결코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산까지 올라가는 길이 좀 험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론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움직여야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시는 목적들, 목표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조금 내시고 한 걸음 더 내딛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